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저는 그동안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고 전 검사, 전 검찰총장으로 불러왔습니다. 날만 새면 국민을 화나게 만드는 그를 이제부터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뜬금없는 존경심이 생겨서가 아니라 이제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공인이 된 만큼 불가피하게 대통령이라는 공식 호칭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검찰총장 시절부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쥐야장천 외쳐대던 공정과 상식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최혜병 특검은 사실상 윤석열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본인의 가족이 연루된 특검입니다. 본인과 본인 가족이 대상이 된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타인에게는 엄동설한처럼 가혹하고 자신과 가족에게는 봄바람처럼 관대한 형태가 과연 그토록 목청 높여 외치던 공정과 상식입니까? 이제 대통령에게 다시 묻습니다. 대통령에게 헌법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은 굳이 헌법을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의 62%가 찬성하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김건희 씨는 헌법에서 부정하는 특수 계급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전형적인 내노란물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헌법 정신과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며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을 바르게 회복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 정신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특검 법안을 오늘 아침 국회의원과에 제출했습니다.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하여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된 만큼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이 특별검사의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특별검사의 영장 전담법관 지정 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 심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하여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밝힐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덧붙여 이 법안의 수사 대상이 권력형 부패 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의혹과 관련된 부정한 재물이나 세한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부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특검 법안을 통해 증명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검사였던 저는 이제 검사 동일체가 아니라 국민의 뜻만 따르는 민심 동일체가 되겠습니다. 불공정과 무도함에 맞서 국민께서 저에게 명령한 길을 굳건히 가겠습니다. 김건희 종합특검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입니다. 대책단은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의 대북 송금 및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들에 대해 특별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특검 법안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성태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 선물 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수원지검은 2018년 및 2019년 김성태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에 자금을 전달했고 김성태가 북측과 공모해 주가 조작까지 했다는 의혹을 부실수한 것은 물론 김성태와 구형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쌍방울과 수원구치소의 성명물상 지원과 교도관 등이 김성태에게 주류 및 안주 등 건지 물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이 발의한 대북 송금 관련 검찰의 사건 조작 특검법을 두고 윤석열 검찰 정권의 검찰총장이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국회 특검법 발의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며 사법방해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최병 특검법을 거부해 분노한 국민을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했습니다. 이번엔 윤석열 검찰이 자신들의 사건 조작 의혹을 수사하라는 특검 법안을 겁박이라고 우겨댑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의 군림하고 무시하는 행태로 일관한다면 결국 윤석열 검찰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수락석출이라 했습니다. 물이 빠지면 돌이 드러나듯이 진실은 머지않아 드러납니다. 이를 향한 특검 열차도 이미 출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의 자중을 요구합니다. 전주울 이성윤입니다. 공수처장님. 네. 제가 오늘 검찰을 나와서 국회의원이 된 후에 첫 번째로 받은 제보도 두 번째로 받은 제보도 어떤 검사에 관한 제보입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검찰을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는 일이라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추악한 민낯을 국민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지저분한 단어가 반복될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8일 오후 6시경에 울산지검에서는 술 읽는 자금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검사장, 차장, 부장 등 30명이 모여 지검 내 1층 간부식당에서 회식을 합니다. 검사장은 수십 병의 진도 홍주와 연태 고량주를 준비했고 간부들 또한 각자 특활비로 술을 구비했다고 하며 구내식당 업자에게도 특활비로 소주와 맥주, 안주를 준비시켰다고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도수가 높은 연태 고량주 폭탄주로 인해서 대부분 만취 상태였고 어떤 부장검사가 테이블을 발로 차는 바람에 술잔이 수십 개가 깨지고 부장검사는 수석을 때리고 차장검사는 그 부장검사를 억억 소리나도록 배를 때렸다고 합니다. 일부 부장검사는 검찰적 복도 바닥에 드러누워 자기도 했다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날 아침 검찰청 공안부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똥이 대량 발견되었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똥이 대량 발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똥이 묻은 모 대학교 기념품 허리띠를 수건거리에 걸어두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어떤 검사의 소형이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부장들이 평일입니다. 참석한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검사가 왜 똥을 싸고 지랄이야 라고 하자 다른 검사는 자기는 똥을 싼 적이 없다고 하는 등 공적인 회의 시간에 이런 천국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들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죠. 검사장은 총무과 직원을 불러 CCTV를 확인한 후에 함구를 지시했고 어떤 부장검사가 환경미화원에게 현금을 주어 수습했다고 합니다. 폭행당한 수사관은 부장을 고소하려고 했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날 사건이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이 똥 사건의 소문이 계속 퍼지자 지목된 검사는 카카오톡에
이렇게 똥 저 아니에요. 크크크 제발 좀 이런 프로필이 담긴 걸 보면 이 의혹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처장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이 이용하는 공용 건물에서 검찰청 직원이 폭탄주를 이렇게 마시고 난투극을 벌이고 그것도 모자라 대량의 똥을 뿌렸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 지금 얘기를 금시초문이라서 뭐 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들 대부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일부는 검찰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늦어진다고 검찰청 현관에 개똥을 뿌린 국민 기소하는데 지금이라도 이 사건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참 관심을 가지고 다룰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 그 공수처의 뭐 수사 대상인지 그런 부분은 또 좀 따져봐야 되니까 저는 뭐 일반론적으로 우리 검사님들의 행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라면 원칙대로 굉장히 열심히 수사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특활비를 사용해서 술을 대량 구입했다 하는데 이것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다하다 검찰이 이 지경까지 망가졌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울산지검의 특활비 사용 내역,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용 건물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만취하여 서로 폭행하고 똥을 싸고 현금으로 수습한 의혹을 반드시 감찰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의결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똥저 아니에요라고 한 검사에 대한 또 다른 제보입니다. 자료함을 보내주십시오. 이 검사는 2022년 7월경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사건 수사 중에 엉뚱한 수사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후에 수사관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수사관의 아내가 말기암 진단을 받은 날이라고 합니다. 해당 수사관은 신속히 무혐의 처분을 해줄 걸 요청했으나 해가 바뀌도록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고 끝까지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암투병 중인 수사관의 아내가 대검 홈페이지에 간청하는 글까지 올렸는데 검사는 수사관을 불러 오히려 이런 일로 진정까지 해서 난처하게 하냐라고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후 수사관은 다른 부서로 전보되어 사건을 오랫동안 처분을 하지 않아서 피의자로 낙인시켜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자, 처장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사가 혐의도 없는 사람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면 사과는 하지 못할 망정 도리어 이렇게 겁하게도 되는 것입니까? 직권남용으로 처벌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의원님께서 그 하시는 그 사건 얘기가 처음이라서 좀 놀랍게 들리는데요. 일반론적으로 어찌하였던 어떤 검사님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한다는 것이 저의 수사처의 기본 원칙입니다. 예. 다시 한번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이 똥저 아니에요라는 검사가 바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개한 목중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검사가 나에게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파티를 한번 하자고 얘기했다. 앞에 제보들을 보면 이 노트가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국민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특활비로 술판을 벌이고 혐의도 없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겁박한 이 검사는 이화영 부자 사건에서도 술과 연어 등 피의자 회유 협박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화영 부자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술자리 회유와 진술 강요가 없었다고 정말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두 건의 제보 의혹 제보에 대한 네, 1분 더 쓰세요. 법무부가 명백히 조사해서 이 위원회에 보고해 주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네, 검찰하면 이제 뭐가 생각납니까? 폭탄주, 성추행, 뇌물들이 연상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젠 하다하다 똥검사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어쩌다 검찰이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국민의 시선을 전혀 고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무도하고 오만한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진상규명이 미진하면
국회에서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듣다 보니 저도 참 충격적인 일인데, 아니 변사 사건 이런 건 들어봤는데 변사건 이런 건 좀 처음 들어봅니다. 아까 공수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검찰은 과거에 그 최순실 사건 때 최순실을 소환 조사하지 않는다면서 항의했던 시민이 있었습니다. 검찰청사 앞에 오물을 뿌리는 직원을 체포한 후에 그 영장은 청구하지 않았지만 구공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들의 그 비위에 대해서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더라면 이 정도의 무도한 검찰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장님 말씀 들어보면 수사 중이니까 말씀할 수 없다. 또 그 수사 기밀이기 때문에 말씀을 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초선 의원들이 당선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가서 통화 내역 등 7월 19일 이후에 7, 8월 달에 되면 증거가 산일되니까 증거를 바로 좀 확보해 주십시오 라는 취지로 저희가 진정서를 냈고 거기 앞에서도 입장문도 발표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공수처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검찰과는 다를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조그만 압수수색에도 조그만 소환조사에도 어떻게 흘리는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다 언론에 공표가 됩니다. 검찰 수사는 거의 투명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공개가 됩니다. 공수처는 인권을 너무나 중요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수사 상황을 일체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검찰과 달라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브리핑을 해 주십시오. 저희 의원들께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저희 위원들께서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느냐, 그 다음에 7월달 8월달 되면 보존기한이 지나는 통화 내역을 확보했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일반 검찰과 달라야 됩니다. 정말 국민들이 검찰도 그러는데 공수처도 똑같은 말씀을 할 때 절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또 다른 인권을 또 짓밟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곳입니다. 일반 국민을 약자를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상황을 공표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법으로 엄격히 처벌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를 처벌하고 수사하는 공처에서 똑같은 검찰과 행태를 보일 경우에 우리 국민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또 다른 검찰이구나.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원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국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하는 점에 대해서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반드시 공보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의원들께서 끝까지 물어볼 겁니다. 그 후에 국민들이 만약에 수사가 잘못된 부분이라면 공수처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박은정 의원님을 통해서 공수처 인원 증원, 기관 확대, 죄명 늘려주라, 수사 대상 늘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정말 공수처 수사 대상을 늘리라 하기 전에 현재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주시고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적지만 인원이 적지만 저희가 이렇게 수사해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공수처 과거에 1990년대 말부터 고비처부터 시작해서 20년간 전 국민의 염원이 담긴 기관입니다. 공수처 출범한 지가 4년이 됐습니다. 공수처가 뭐가 보이셨습니까? 지금까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선언해 주시고 긴 것은 확실히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공수처가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검찰도 무도한 검찰도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검찰이 안 변할 때 공수처가 변하게 하는 매기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님 명심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에도 구속된 피의자를 얼마 또 피의자의 소환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도 구속 기간에 관한 말씀입니까? 구속된 피의자를 다른 사건으로 불러서 조사할 때 매태상 조사하지 말라. 조사한다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라.
이런 수용자 소환 조사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묻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검찰에는 수용자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일정 범위의 그 네.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횟수를 제한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록을 남겨야 되어 있습니다. 경기 부주사 관련해서 검찰이 제가 변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속된 피의자를 무려 217회를 소환하고 그중에 70회를 조사하고 조수작성 극히 일부만 작성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과거에 일제 식민지나 일제 강점기나 군사정권 때는 사람을 때리는 것 이런 게 문제됐습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된 후에는 사람을 때리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형법에는 독직, 폭행, 가혹행위죄는 처벌되지가 않고 있죠. 사례가 별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속된 피의자를 수없이 부르고 또 술, 회유 이런 과정이 통틀어 보면 피의자를 회유하고 협박하는 일이 많이 생긴 겁니다. 때리진 않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수처 소장님 입장 어떠십니까? 저희 공수처 입장에서는 수사가 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특별히 유념하라는 의원님의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저희들 수사에 있어서 적법 절차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